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수젠텍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들어가면 비상장 회사로 종속해 있는 회사, 연결 대상 종속회사, 체인처럼 지분을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기사 중소시대의 기사가 종복을 부리듯이 주인이 종복을 부리듯이 야 밥 차려 빨래해 이런 거 다 지휘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가 비상장 회사 하나가 있다. 이 말이고, 연결회사는 그냥 연결만 되어 있는 회사, 지분만 가지고 있는 회사, 관계회사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종속은 거의 내 거다. 내가 쥐락펴락 할 수 있다. 수젠텍, 영문명은 수젠텍, 11년 12월에 설립됐고 코넥스 시장에 먼저 상장했다가 16년에 19년에 코스닥의 상장 규정에서 기술 성장 기업으로, 기술 성장 기준, 기술 투자 기업, 우리 기술 투자, 기술 투자 금융, 우리 기술 투자 금융 그런 것처럼 기술 투자 기술 성장 기업으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정 상장. 중소기업이자 벤처기업에 해당된다.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 체외 진단용, 몸 밖에서 진단하는 의료기기 진단 시약류의 연구개발과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그러니까 얘들은 1상, 2상, 3상 그런 게 아니라 진단할 수 있는 것 체크들이 뭐 코로나 진단기 그런 것들이겠지. 당뇨 진단, 임산 진단, 임신 진단, 그러고 치주염 진단, 그리고 알레르기 진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 코스닥엔 19년 5월에 상장, 대전에 있다. 자, 설립 시 사명은 아큐젠 헬스케어였으나 13년에 지금 주식회사 수젠텍으로 바뀌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 사업을 강화를 위해서 17년에 K맥 지분의 100%를 샀다. K맥 지분 100% 166억치. 그래서 지금 자회사로 되어 있다. 분석 장비. K맥은 체외 진단 분석 장비를 개발하는, 그래서 2017년 9월에 K맥 바이오센터를 흡수 합병하였다. 이렇게 상호 변경 아큐젠 헬스케어에서 수젠텍으로 ISO 13485 인증, 디지털 배란 테스트 미국 FDA 등록, 14년도 디지털 배란 테스트 MFDS 허가, 14년 디지털 임신 테스트 국내 최초로 MDDS 허가, 혈액 기반 결핵 진단 키트 C 인증, C는 유럽이겠지. 자,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3종 2020년 3월에 3종 CIVD 인증, 코로나 항체 진단 국내 수출용 제조 허가 획득, 알레르기 검사 시약 3종 국내 제조 인증 취득, 코로나 항체 진단 개별국 허가 페루에 한 곳, 이런 식으로 쭉쭉 칠레, 볼리비아, 페루, 싱가포르, 브라질, 러시아, 필리핀, 독일, 그리스, 베트남, 영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브라질 이렇게 쭉쭉쭉쭉쭉 그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수출할 수 있게끔 허가를 다 받았다. 이렇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팔수. 7기 17년 말에는 자본금이 12억이었는데 지금은 77억이 됐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코로나 진단 시약이 개발되면서 이때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됐잖아. 그러니까 19년에서 20년 코넥스에서 이때 상장되어서 코스닥으로 상장되어서 64억이 되고, 맞지? 20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나 여기 그게 늘어났다, 맞지? 자본금이 늘어났다. 자, 또 뭐 있노? 주식 총수는 1,500만 주 있다. 우선주 400만 주. 합쳐서 1,600만 주 있네. 1,500만 주. 요거는 이거 뭐고? 14,210원에 500 액매간 500원에 14,000 액매가 5원짜리를 14,210원에 발행했다. 1,499만 주인데 지금 현재 잔액 이거 발행총액 150억치를 발행했다 이 말이네. 만주 유상증자 21년 7월 기준 전환가액 14,210원짜리를 100만 주를 그거 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150억이잖아. 총 350억 중에 150억은 요거 시설 투자하는데 썼고 200억 정도를 얘들이 아직 쓸 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단기 금융 채권 거기에다 넣어서 돈을 굴리고 있더라고. 자, 유상증자는 350억 땡기나 넣고 사업 내용 들어가면 체외 진단 인비트로 읽어줄게. 요거 인비트로 다이노스티. 자, 이거 안 되노? 이거 어땠다? 자, 읽어줄게. 말하기. 인비트로 다이어나스틱스. 그래, 요게 IDB 체외 진단 생체에서 피 또 뭐고 소변 타액 이런 것들을 확진 모니터링 하는 거. 초음파 내시경 컴퓨터
단층 촬영 CT, 자기 공명 영상 MRI 이런 것들은 체내 진단, 몸속을 들여본다는 거하고 다른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캐치하고 조금 더 빨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거게 요즘 트렌드지. 왜? 미리미리 고쳐야지. 병 다 하고 걸리면 나 검사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의 유비쿼터스 바이오칩 리더기 기술을 이전받아서 11년 1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소 기업 설립되고 2017년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 축적된 IT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 분석 기기 시장을 선도해온 KMX 바이오센터가 166억인가 그것도 샀는 거. 인수합병함으로써 바이오, 나노, IT를 아우르는 융합기술 기반의 종합 체외 진단 기업으로 거듭났다. 수젠텍은 바이오, 나노, IT 융합기술 기반으로 다중 면역 블록이라고 하는 현장 진단, POCT, Point of Care Testing, 퍼스널 케어 세 가지 영역에서 기술 및 제품을 개발, 제조, 사업하고 있는데 종합병원이나 검진센터와 같이 대량 검사가 수행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다중면역 블록, 그러니까 종합병이나 검진센터 대량으로 하는 게 다중면역 블록, 100여 종이 넘는 알레르기를 진단할 수 있는 제품과 자가 면역 진단 제품, 치매 진단 제품 등을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다.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 키트, 인플루엔자, 결핵, 당뇨, 심혈관 질환, 호르몬 검사, 제품과 고민감도 시분할 형광, TRF라고 하네. 시스템을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홈키트, 퍼스널 캐너, 디지털 리더기 기반의 임신 배란 테스트, 여성 호르몬 측정을 통해서 여성들의 건강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스마트 M 헬스 시스템을 개발, 사업하고 있다. 미래의 체외 진단 사업은 다중, 멀티플렉스, 고속 다량 이런 거를 검체 처리, 소형 현장 진단화라는 시장 수요에 따라서 IoT 기반의 인공지능, AI 등 기술에 접목되어서 개인 맞춤형 진단 및 헬스케어의 텔레메디슨 시대로 향하고 있다. 텔레메디슨. 수젠텍은 바이오, 나노, IT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한 다중면역 블록, 그리고 POCT 현장 진단, 퍼스널 케어 등의 세계 플랫폼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진단을 통해 질병의 예측, 예방 진단, 맞춤형 처방, 치료 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다. 주요 서비스를 보면 다중 면역 블록 이런 것들, 랩 테스트라고 하는 거, 자가 면역 진단, 알레르기, 코로나 항체 정량, 코로나19 중화 항체, 알츠하이머 치매, 클리닉, 그래서 POCT라는 거예요. 걸리는 인플루엔자, 심혈관 질환, 코로나 항체, 결핵, 치주 질환 이런 게 있고, 홈 테스트는 임신, 배란, 디지털, 여성 호르몬, 만성 질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주요 제품은 이렇게 이거 다중 면역블록, 이거 병원에 쓰는 거, 큰 병원에 쓰는 거 알레르기 검사, 그리고 현장 진단달은 코로나 유관 검사, 독감, 인플루엔자 뭐 이런 기계들이 있고, 또 이제 퍼스널 케어는 쉽게 이제 보는 것들 이런 것도 준비 중, 슈얼리 스마트 플러스 이런 건 준비 중, 이런 것들 준비 중,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어 바로바로 그 컴퓨터 그 폰하고 연결되는. 원재료는 22년도 1분기 말에 국내에서 32억 정도를 원재료를 가져왔다, 샀다, 구입했다 이 말이겠고, 수입은 129억치를 수입했다. 와, 원재료가 수입이 엄청나 늘어나네, 맞지? 129억치. 자, 근데 얘들의 원가는 한 30% 정도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영업이익이 70% 가까이 되니, 50% 가까이 되니까, 순이익이 40몇 프로 가까이 되니까 뭐 장난 아니지. 자, 생산 설비는 최고 이제 증가한 게 요번에 3억 4천치 기계장치가 3억 4천치 증가했다. 그리고 3억 4천치 진단키트 제작용 생산 설비가 증가했다. 이 보면 내수 매출, 그거 수출 매출인데 제품 매출 중에 이게 상품 매출, 매출 총계 상품 매출 얼마 없어, 안 돼. 그러니까 볼 필요 없고, 22년도 그거 내수가 작년 21년도 코로나 한창일 때, 2020년대 코로나가 시작일 때 내수가 17억이었고, 내수에는. 그리고 21년도에는 28억이었는데, 22년도에는 466억이 팍 증가해버렸다. 전체 매출의 68%를 참가했고, 21년도만 하더라도 수출 매출이 95%, 20년도는 94% 이랬는데, 수출해서 그 매출을 그렇게 뽑아냈는데, 21년도 지금 1분기인데 지금 내수 매출이 작년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을 벌써 발생되겠다. 그리고 수출 매출도 212억치 벌써 곱하기 4만 하더라도, 맞지? 물론 지금은 엔데믹 상태로 들어가서
그 진단 키트가 그래 많이 나가겠냐라고는 하겠지만 지금도 코로나 검사는 계속 하고 있다고. 시중 병원 검사 안 하면은 강진지 코로나인지 어떻게 하나 처방을 해야 되니까 이거 맞지? 무조건 검사한다니까. 그러면 뭐 수젠텍 걸 쓰느냐, 뭐 휴마시스 어디야 셀트리온 걸 쓰느냐, 뭐 다른 또 그거 걸 쓰느냐 아니면 해외 걸 쓰느냐 뭐 여러 가지 선택이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신용 신뢰도가 높고 하는 뭐 수젠텍 걸 쓰는 데는 수젠텍을 쓰든지 뭐 그런 할 수 있겠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212억치 혹은 내수가 466억치는 아니더라도 발생할 거다 맞지? 자 주요 제품 현황 다중 면역 블록 2010년도에 개발해서 종합병원 검진센터에 들어갔고 현장 진단은 16년에 개발해서 현장 진단 분석 키트 퍼스널 케어는 14년부터 지금까지 쭉 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공정 가격이었고 국가별 시장 상황, 현지 사업 파트너와 공급 계약에 따라 판매 가격이 결정되므로 보통 국가 단위로 막 사지. 병원에서 얼마 사기는 좀 그렇고 국가 단위로 안 사겠나 맞지? 공공재로 해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사가지고 세금으로 사가 막 병원에 뿌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병원에 알아서 사라 그러면 그때 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가 단위로 안 사겠나? 그래서 생각. 회사는 유동성 관리 및 영업상의 필요 등으로 지분증권 및 채분증권에 투자하고 있다. 이 돈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 자,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건 내 기술을 판다. 2021년 6월에 계산해 팔았는데 JV 지분 1,800만 요 JV라는 회사겠지. 로열티는 이 회사가 요 매출을 판 거에 대해서 1.5%를 받는다. 중국 회사. 그러니까 기계를 팔 수 있는 생산 및 품질 관리 기술 이전 중국 내 독점 판매권. 중국 인구 14억 그 니들한테 파는 거 우리가 그 매출의 1.5% 로열티를 받겠다. 마일스톤 이정표 현금 1,000만 위안 지급 이런 거.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그 건축을 예를 들면은 건물을 빌딩 다 지으면 돈 줄게 그러면 누가 일하겠노 맞지? 중간에 돈 떼먹을 수도 있잖아. 얼마큼 짓고 돈 받고 얼마큼 짓고 돈 받고 뭐 초기금 착공금 뭐 이렇게 뭐 중간까지 지으면은 뭐 다 지으면은 검사 다 받으면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눠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뭐 그 약을 만들 때도 마일스톤 제도라는 거는 이정표 요까지 오면 돈 얼마 요까지 오면 돈 얼마 이런 식의 마일스톤 요게 이정표 제도 요까지 오면 돈을 지급했다. 일단 지급했다 이 말이겠지. 자 라이센스 E는 기술을 가져온 거. 유비코토스 아까 전에 그 요거를 특허권을 양수해서 했다 그랬잖아. 요게 500만 5천만 원이네 특허권. 그리고 기술 양수 무혈청 배지 기반 무혈청 배지 그 영양제 기반 부유형 하이브리드 마약 뭐야 이거 하여튼간에 요거는 2031년까지 쓸 수 있는 3천만 원. 아 제품 매출의 로열티 1% 요거에 대한 제품은 1%다. 그리고 기술 양성 모더리 C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술 모더리 C 모바일로서 그 연동된 애플리케이션 기술료 500원 경산 기술료 놓고 5억이네 5억 줬다 로열티. 중국 내 특허 출원 진행 중. 요 특허되면 또 로열티 또 받을 수 있겠지. 자 특허권 양수 유브코터칩 바이오 리더 기술기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자 모더리 C는 아까 전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그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 라이트 펀드 이 라이트 펀드는 뭐야? 4억 5천 코로나 진단 시스템 개발하는 거. 모바일 앱과 연동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네. 자, K맥 바이오센터는 169억치 지분 인수했다는 거고, 연구개발에서는 연구원 42명 중 박사가 5명, 석사 19명, 학사 17명, 기타 1명인데 연구원 42명이잖아. 얘들 평균 직원이 110몇 명인가 120명 한 30% 정도 차지해. 30% 전체 인원의 연구원이 30% 정도. 부사장 유승범 CTO 비형 간염 백신 개발했던 사람이고 신속 진단 키트 개발 임신 배란 코로나 대한민국 등록 특허 26건 해외 등록 특허 3건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 이사도 했던 유승범 지금 수젠텍 CTO. 자 얘는 넣어놨다 맞지? 그리고 상무 김은경 수젠텍 연구소장인데 카이스트 박사 후 연구원도 했고 대표 논문 14건 대한민국 등록 특허 8건 가지고 있는 이사 신앙범은 98년에서 2002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공정 엔지니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김민우 수석 연구원 고해상도 합성 자장 집속 온도 변화에 무감각한 앞전 필름 압력 터치 감지 시스템 뭐 말인지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뭐 했다 맞지? 주요 특허 이런 거 형광 표준 스트림 검체 내 분석물을 검출하기 위한 디바이스 및 방법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니까 궁금하면 찾아보든지. 자 그래서 연구비를 얼마 쓰냐? 21년도 1분기에 지금 연구비를 12억 썼다. 보조금 2억 4천이고 판관비로는 10억이 잡혔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1.9%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 53억을 썼는데 연구비 6.9%, 저작년은 10%인 43억.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점차 우상향하고 있어서 낮게 보이는 거지. 얘들이 20년도에는 매출의 10%, 21년도에는 매출이 6.9%, 그러면 19년도에는 매출의 92%를 썼다. 그때는 적자였단 말이지. 92%라는 거는 적자로 보면 되지. FDA 등록 연구개발 실적 디지털 임신 테스트기, 배란 테스트기, 지카 바이러스 현장 키트, 치주질환 진단 키트, 코로나19 항체 신속 진단 키트, 항원 신속 진단 키트, 쭉 자가 면역 생화학 반응 측정 바이오 센서 플랫폼 개발, 분자 진단 시스템 개발, 이런 것도 있다. 와, 요거 하고 나면 시즌도 같이 공부해봐야 되겠다. 맞지? 같이 비슷한 거니까 쉽게 알아듣겠지만, 다중 면역 블록 제품, 알레르기 102종의 음식 및 흡인성 알레르기 겐에 대한, 내 알레르기 병원 가서 몇 번 검사해봤는데, 이렇게 오리털, 닭털, 개, 돼지고기, 소고기, 여러 가지 검사하잖아. 소나무 이런 것들. 이렇게 갖다 대고, 물 갖다 대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거는 굳이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다. 맞지? 경쟁 제품으로는 LG화학, 프로테옴텍, 독일의 이사, 메디우스 독일의 이런 것들도 있다. 시장 규모는 한 364억 정도 된다. 국내. 세계에는 한 4조 2천억 시장이 있다. 코로나 진단 키트는 지금 팬데믹 이후 독감 및 타호기 질환 바이러스와 동시 유행 사항에 대한 제품 개발. 이게 다른 것들도 같이 판독하는데 그런 말이겠지. 이렇게 이게 코로나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같이 뜨나 모르겠고, 그런 경쟁 제품으로는 SD 바이오 센서, 휴마시스, 요거는 셀트리온 거겠네. 엑세스 바이오, 휴마시스, 램시스, 허주마, 휴마시스 셀트리온 맞지? 아보트, 요런 것들이 경쟁사가 있다. 경쟁 제품. 코로나 항원 검사 시장은 2021년부터 27년까지 6.7% 성장을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8.3빌리언이면 8조 3빌리언 1조 달러, 8조 3억 달러, 8조 3억 달러면 얼마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나? 3천조 시장.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전 세계는 코로나가 끝났다고 이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성장은 21년부터 27년까지 평균 성장이 6.7% 성장한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수젠텍이 그 시장에서 얼마를 더 가져갈 건지만 판단하면 되잖아. 맞지? 지금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가져갈까 아이가? 그나마 수젠텍이 지금 싸다. 근데 시장에서 그걸 못 가져가면 나가리지. 형광 기반의 현장 진단 제품, 감염, 신혈관 질환, 당뇨, 갑상선 질환, 호르몬 알레르기 이런 걸 진단하는 경쟁 제품으로 바이텍메드, 원더포, 젠테이 이런 것들이 있네. 이거 성장은 평균 10% 성장하고 있네. 72빌리언 달러 22년에서 요게 좀 더 크네 시장이. 근데 얘들은 이거 잘 안 팔리. 퍼스널 케어 제품으로서는 국내 인허가 완료 슈얼리 스마트 플러스, 슈얼리 스마트 프로 이런 것들도 있다. 국내 283억, 세계 2조 6천억 그거 시장. 임신 배란 진단 규모 이런 것도 있다. 체외 진단 기술은 면역 화학, 임상 미생물, 조직 진단, 지혈 진단, 혈액 진단, 분자 진단, 저가 혈당 측정, 현장 진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체외 진단은 크게 중앙 검사실과 센트럴 랩, 현장 진단, POCT 등으로 나누는데, 현장 진단은 바이오센서 단독으로 바이오센서와 소형 측정 기기로 구성되는 바이오센서와 소형 측정 기기로 구성되는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어디든지 간단한 작동 방법을 통해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멀티봇 하는 거 그거는 좀 큰 거라는 말이겠지. 현장 진단 중 혈당 측정과 임신 테스트는 의료 관련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검사를 자가 검사, 셀프 테스팅이라고 한다. 자가 검사는 병원에서 수행되는 전문가 검사, 그리고 와는 달리 의료 현장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반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장점이지. 자, 체외 진단 사업은 다른 의료기기 의약품 사업과 마찬가지로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왜? 미리 찾아내니까. 미리 그것만 찾아내면은 뭐렇게 하더라, 검사만 한번 잘했는데 이 사람 보험을 들어놨어. 근데 검사를 했는데 그걸 못 받았는데 찾아냈어. 미리 그 체외 진단 사업으로. 근데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더니만 이 사람의 병명을 찾아낼 수 있어. 그럼 뭐야?
보험회사에서는 손해 볼 수도 있고 나라적으로도 손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혹은라도 뭐 이렇게 이왕 뭐 한번 소모품식으로 한번 검사해가서 나온다라면 뭐 이렇게 미리 찾아낸다면 찾아내서 좋고 검사 안 되면 검사 안 돼서 좋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그냥 소모품 소비성 부품으로 소비성 재료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인허가나 허가 인증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게 높은 장벽으로 차지할 수 있겠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체외 진단 제품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류되었고 현재는 의료기기로 통합되었고 유럽 경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헌혈 스크리닝 검사용은 의료기기 아닌 생물의약품 평가센터로서 인허가를 담당. 그러니까 인허가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다르니까 고구에 맞춰서 다 인증을 받아서 해야지만이 그 나라에 팔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체외 진단 사업은 사업을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의사나 임상병리사 등과 같은 의료 전문가로 사용이 한정되어 있는 안정성. 일반인들은 쉽게 못한다는 거지. 뭐 홈키트, 임신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거 말고 뭐 알레르기 테스트, 뭐 또 뭐 다른 또 치주 질환 테스트 이런 것들은 의사나 임상병리사 등과 같은 의료 전문가가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안정성과 유효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편에 속한다. 체외 진단 사업은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 모니터링, 예후 등에 관련된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익성이 큰 사회라. 공익성이 크지, 맞지? 사회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고령화 사회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질병의 치료보다는 조기 발견 등이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맞잖아. 보험회사들도 돈 안 줘도 되는데 괜히 미리 발견하면 돈 안 줘도 되는데 미리 발견 못했으면 돈 줄 수 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체외 진단 사업엔 산업의 중요성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체외 진단 기기는 이러한 체외 진단에 사용되는 도구와 시약들로부터 생체에서 혈액, 타액 등 검치를 채취하는 보조기구, 채취된 검치 내 바이오마커를 농축하고 반응하는 데 사용되는 시약, 진단 키트, 검체 처리기기, 검체가 시약 및 키트와 반응한 결과물에 대한 분석기기. 그러니까 채취된 검체를 바이오마커를 농축하고 반응하는데 채취한 거기에 바이오마커 뭐 이렇게 바이오인데 바이오 성분인데 뭐 이렇게 마킹됐다 하는 그런 거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걸 농축시키면은 반응하면 그쪽에서 바이오마커가 이제 표시된다 그 말인 것 같다, 맞지? 그리고 검체가 시약 및 키트와 반응한 결과물에 대해서 분석도 하는 기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구성된다. 체외 진단 사업은 50년대 말 방사능 동위원소 표시 체제로 방사 면역 분석법이 개발된 이후 70년 초에 방사능 동위원소 대신 효소를 표지제로 이용하는 면역 화학 진단법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이후 형광 화학 발광 표지제 자성 입자 등이 개발되고 90년 IT 기술 발달로 대용량의 검체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한 번 더 성장했다. 80년대 중반 유전자를 증폭할 수 있는 중합 효소 연쇄 반응표 PCR 검사. 그러니까 이거를 유전자를 증폭해서 미리미리 생긴 조그마한 유전자를 증폭해서 걸러내는 거, 찾아내는 게 이게 그거 뭐 확률을 엄청나게 높다 하는 PCR 검사 하는 거잖아. 그 코로나 PCR 검사. 그게 바로 유전자를 증폭하는 기술이면에 2000년대 들어서 체외 진단에 본격적으로 도입됐고 그리고 체외 진단 기기 8가지 분야에서 면역 화학적 진단과 분자 진단의 각 전체 시장의 55%와 1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면역 화학 진단은 항체 반응을 통해 진단하고자 하는 질병의 원인 물질인 항원 또는 질병에 대항하는 항체가 있는지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질병 등의 진단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분자 진단은 분자 단위의 유전자 구조를 분석해서 질병의 원인 물질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 분자 진단이 그렇다. 와, 그러니까 항원 진단, 항원 항체 진단이 시장의 55%고 분자 진단이 10%단 말이죠.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의 진단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방, 검사, 진단, 예후, 선별, 치료, 사후관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15년도에는 예방이 8%였다면 그리고 이거 치료가 63%, 10%인데 25년도에 예상은 예방이 25%로 엄청 늘어나고 진단 27%. 예방과 진단에서 많이 잡아내고 치료는 적게 하고 모니터링은 길게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지. 체외 진단은 진단 기술 대상 검체에 따라 임상화학, 면역 분석, 면역화학, 혈액학, 지혈,
분자 진단, 조직 진단, 임상 미생물학, 현장 테스트를 현장 진단이라고 하고 자가 모니터링, 혈당 테스트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체외 진단, 중앙 집중식 테스트, 주변 기기 테스트, 분선 테스트 뭐 이런 것들 있지. 면역 화학이 244억 달러, 분자 진단이 229억 달러, 현장 진단이 192억 달러 정도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체외 진단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중앙 분석실 막 이렇게 큰 데서 막 중앙에서 막 분석하던 게 이제 기계가 작아지고 분자 기술 등이 이제 기술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소형화와 키트의 발달로 인해 현장 진단화가 되고 있으면서 IT 기술의 빠른 발전과 다양한 기술의 출현은 현장 진단 분야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신개념 분야가 접목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상간오지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지. 아, 상간오지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좀 힘들 수 있겠다, 맞지? 그렇지만 거기서도 진단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지. 2020년 기준 859억 1천만 달러로 연평균 6.7% 증가하고 있고 2025년 1188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체외 진단 제품들이 자 연평균 6.7% 성장한다. 20년에서 25년 쫙 계속 성장하고 있다리지. 북미 지역 계속 아시아 지역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거 파란색 아시아 태평양 파란색 북아메리카 우상향 그리고 그 외 국가도 다 우상향하고 있다. 쭉쭉 성장하고 있다. 체외 진단. 뭐 성장 요인은 뭐 고령화, 개인 맞춤형 의료에 대한 인식, 뭐 디지털 기술의 발전, 막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 식품안전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19년 25년 6,300억인 연평균 2.9%씩 성장해서 25년에는 8,400억 규모로 추정된다. 체외 진단 규모가 보건산업진흥원의 15년 의료기기 제조 유통 보고서에 따르면 15년 국내 체외 진단 시장 규모는 한 2조 원 정도인데 그 중에 체외 진단 키트는 8,340억. 체외 진단 키트 얘들 요번에 7,200만 원. 수젠텍이 체외 진단 기기를 판 게 한 7,200만 원밖에 안 돼. 1분기에. 그러니까 얘들은 체외 진단 기기는 돈 아니 못 번다. 체외 진단 시약은 1.2조 정도로 추정된다. 근데 여기 코로나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15년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르지. 자,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15년부터 25년까지 2.9%를 예상한다. 꾸준한 우상향 성장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체외 진단 기기 대부분이 외국산, 고가 외국산이고 소변 검사, 일부 신속 진단, 면역 검사 등으로 국산 제품들이 사용하고 글로벌 진단 기업들이 이미 국내 시장 상당부를 선정하고 있다. 외국 성능 좋은 걸 쓴다는 거겠지. 최근 자체 기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인해 기업들이 글로벌 진단 기업의 ODM이나 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자체 브랜드를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체외 진단 기기의 8가지 분야에서 수젠텍의 다중 면역 블록 제품은 면역 화학적 진단 기기에 속하고 수젠텍의 현장 진단 제품과 퍼스널 케어 제품은 현장 진단 기기에 수젠텍의 분자 진단 제품은 분자 진단 기기에 속한다. 체외 진단 기기 중 면역 화학 진단 기기, 현장 진단 기기, 분자 진단 기기 분야의 시장 규모 전망을 살펴보면 체외 진단 기기의 글로벌 상위 탑10 기업이 매출이 560억 달러. 2020년 전체 세계 65% 차지. 10개가 65% 차지. 전체 세계. 상위 20개가 78%를 차지해. 그러니까 상위 20개가 거의 다 해먹다 보면 되지. 그 중에 로스 진단이 1등, 에버트 연구소 2등, 다나허 코퍼레이션 3등,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6.2% 4등, 지멘스 헬스 시니어스 5.6% 5등, 바이오메트리 3.8%막 이렇게 쭉 있다. 자, 1등 임상화학 면역에서는 로슈가 많다 맞지? 로슈. 자가 모니터링도 로슈가 1등, 조직 진단도 로슈가 1등, 임상화학 면역 분석 로슈 1등. 에버트도 많아. 2위 에버트. 또 어딨노? 많이 없네. 에버트 혈액학에서 4등 신흥 리더. 에버트가 신흥 리더로 올라왔네. 로슈, 디멘스, 다나허 이런 것도 조직 진단 없는 데가 없다. 면역화학은 2020년 244억 달러로 매출로 체외 진단 시장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연평균 8% 성장한다. 면역화학이 체외 진단 기기 면역화학. 얘들 뭐 면역화학 쓴다 그랬나? 자, 면역 검사. 면역화학. 얘들 뭐 한다 그랬지? 면역화학. 수젠텍이 아까 뭐 한다 그랬노? 갑자기 기억 안 나. 이거 봤는데 수젠텍은
수젠텍은 면역화학, 분전 진단기기, 현장 진단기기, 분전 진단기기. 면역화학은 없네. 면역화학은 없다. 자, 그럼 다시 현장 진단기기 있고, 경쟁 상황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체외 진단 사업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데, 로호사, 로체사, 시멘스사, 어버터사 상위 10개 기업이 65% 차지한다 그랬지. 자, 그리고 로호사의 진단기기는 17% 점유율, 아버터사는 뭐 아래사를 전력적으로 인수해서 현장 테스트 부분에 매진해서 입지를 강화, 현장 진단 부분에서는 17년 5억 5천만 달러 매출. 와, 5억 5천만 달러면 이게 우리 하나로 얼마고? 다나허사는 2020년 매출이 19년 대비 13% 증가, 그중 43%가 북미 지역에서 발생. 서모피셔사는 감염성 질병 진단 PCR 분야 진단 회사인 메사 바이오테크를 4억 5천만 달러 인수.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니까 얘들이 또 수젠텍이 마음에 들면은 수젠텍을 확 살 수도 있다 맞죠? 수젠텍이 잘 나가면. 시멘스사는 21년 상반기 매출이 지난 19년 대비 26% 상승 이렇게 됐다. 국내에서 멀티 현장 진단 POCT 경쟁업체가 바디텍 매드, 엑세스바이오, SD바이오센스가 있고, 해외에서 같이 경쟁하는 모델은 아바트사, 원포사, 제테인사 이런 식으로 있다. 어렵다 맞지? 그리고 국내 경쟁업체는 알레르기 다중검사 경쟁업체는 LG화학 뭐 이런 거 있고,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 경쟁업체는 SD바이오센서, 휴마시스, 셀티론지 이런 거 있다. 그리고 임신 배란 갱년 디지털 방식은 휴마시스. 휴마시스는 아날로그 방식이네. 심혈관 질환, 당뇨, 염증 정량 검사는 바디텍메드, 엑서스바이오, SD바이오센서. SD바이오센서는 겹치네. 수젠텍과. 지적재산권 현황을 보면 뭐 특허 출원 수젠텍, 뭐 현장 진단용 다위치 반응 센서를 가진 신호 보정 시스템 및 이를 활용한 신호 보정 방법, 결핵 진단 방법, 형광 표준 스트립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검체 튜브 홀더, 형광 신호 자동 분석 장치, 바이오 물질의 실시간 정량 및 정성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특허들이 있지. 자, 규제 상황을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 FDA, 유럽 CE, 뭐 ISO 13485 뭐 이런 것들 의료기기법에 허용받아야 되고, 의료기기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안정성 시험 기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영어로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재무는 입으로